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14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자, 이렇게 보강주에 몰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강의가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몰아서 강의하는 거는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특히 그 컴퓨터 언어 공부에 좋지 않습니다. 벼락치기는요 머리에 잘 남지 않죠. 그래서 꼭 이렇게 실습을 해보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머리에 남게 됩니다. 자, 이번 강의가 마지막 강의고요. 강의 끝에 기말고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1장 기본 API 클래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4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죠. 16절까지 뭐 짧은 클래스 짧은 절도 있습니다. 긴 절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 API 클래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이 많죠. 근데 별로 그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그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게 필요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라 이게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자바 프로그램에 꼭 필요한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왔지만 이 책 그 11장에 그 여러 가지 했던 API들을 이 11장에 몰아서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자, 오브젝트 뒤에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유사한데요. 이건 뭐냐면 java.util.object 뒤에 S가 붙은 클래스는요. 이게 뭐냐면 객체 비교, 해시코드 생성, 널 여부, 그 객체 문자열 리턴 등 연산하는 정적 메소드로 구성된 오브젝트 유틸리티 클래스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정적 메소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게 참 그 알면은 좋고 모르면 바보가 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배운 것들이 있어요. equals 있죠? 요게 두 객체의 얕은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eep equals 하면은 두 객체의 깊은 비교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compare 하면 두 객체 A, B를 컴패레터를 사용해서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수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시는요, 그 매개값이 저장된 배열 있잖아요. 그 해시 코드를 생성해내는 거고, 요 해시 코드 오브젝트 이렇게 되면은 객체의 해시 코드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s null이죠. 이건 질문이죠. null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객체가 null인지 그 여부를 조사해서 참거짓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quire non nu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null인 경우에 예외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require non null 하고 string message 하고 이거는 이제 예외 메시지도 포함된 녀석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스트링, to 스트링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to 스트링 리턴 값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to 스트링 그 리턴 값 리턴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매개 값이 널인 경우 두 번째 매개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유틸리티 클래스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그래서 객체 비교하는 컴페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A하고 B라는 두 객체를 비교자
C로 비교해서 정수값을 인트 값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패레이터 C가 바로 이게 제네릭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타입 객체를 비교하는 컴페어 메소드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비교해보는 그 예제를 우리가 474에서 476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실습 좀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컴패레이터라는 것이 따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스튜던트 내용을 뭐 비교를 해보는 그런 것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 한번 그 실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양이 많아서 이게 그 실습해야 될 코드를 여기 일일이 파워포인트로 띄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건 감안해서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equals하고 deep equals 있죠. 그래서 두 객체를 이게 비교를 하는 건데, 그냥 equals는 아까도 봤지만 얕은 비교, deep equals는 그 깊은 그 객체 비교입니다. 그래서 항목 값까지도, 그러니까 비교할 객체가 배열인 경우에 항목의 값까지도 다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equals는 이게 그 오브젝트 A하고 오브젝트 B 그 참조 번지가 같냐 그것만 우리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해시 코드 생성입니다. 그래서 해시라는 메소드라고 해시코드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해시인 경우에 이게 매개 값으로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해시코드를 생성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array.hashcode 오브젝트 하면은 그 호출해서 해시코드를 얻어서 리턴을 줍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해시코드의 리턴 값을 생성할 때 우리가 유용하게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시코드는요, 오브젝트의 해시코드를 호출하고 받은 값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개 값이 null이면은 0을 리턴을 해줍니다. 이것도 그 예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 null, 이게 말 그대로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null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에 .is null 하고 오브젝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문자 오브젝트가 null인 경우에는 참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non-null은 그 매개값이 not null일 때 true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null이면은 참이 되는 거죠. 이건 null이 아닐 때 참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require non-null은 오버라이딩이 세 가지 경우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요. 그래서 첫 번째 매개 값이 non-null이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매개 값을 리턴하고 null이면은 모두 null 포인터 익셉션을 발생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돼 있고요. 여러분들 479페이지에 우리 실습해보는 또 예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꼭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toString 앞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객체의 문자 정보를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 보면은요, 첫 번째 매개값, 그래서 toString 오브젝트 O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not null이 아닌 경우에 그러면 null을 not null인 경우에 이게 첫 번째 매개값이 not null인 경우에 toString으로 얻은 값을 리턴해 주고요. null이면은 null을 혹은 뭐 두 번째 매개값인 null default를 우리가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480페이지에
객체 문자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면은 str1이라는 스트링이 있는데 그게 홍길동이에요. 그래서 그 문자 정보 오브젝트 투 스트링 str1 하면은 홍길동이 리턴이 됩니다. 근데 str2가 널이면은 널이 되겠죠. 널을 리턴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하는 게 우리가 5절 시스템 클래스입니다. 이것도 우리 이미 사실 쓰고 있던 거를 쓰고 있는 시스템 클래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강조했지만요. 자바 프로그램은 운용 체제상에서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JVM 자바 가상 머신 위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의 모든 기능을 자바 코드로 직접 접근하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바.lang 그 패키지에 속하는 이 시스템 클래스를 우리가 이용하면요, 운영 체제의 그 일부 기능의 일부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 키보드로부터 입력, 모니터로 출력, 메모리 정리, 현재 시간 읽기, 그 시스템 프로퍼티 읽기, 환경 변수 읽기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미 뭡니까, 키보드로 해서 입력하고 모니터 출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써왔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시스템 클래스를 써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스템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 강제 종료 EXIT가 있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자바 버추얼 머신 JVM을 종료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에 강제 JVM 종료할 때 이걸 호출하면 되는데, 이게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EXIT 메소드는요, int 정수 매개 값을 이게 지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종료 상태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종료인 경우에는 0, 그리고 비정상 종료인 경우에는 0 이외의 값을 줍니다. 그래서 시스템.exit 하고 가로 열고 0 가로 닫고 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0은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상이 아닌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1을 보통 많이 주는데요.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다른 값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주더라도 종료가 되는 것이지만 특정 값이 입력이 되었을 때만 종료하고 싶다 그러면 자바의 우리 보안 관리자를 직접 성료해서 종료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EXIT가 이제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 EXIT를 보안 관리를 해서 체크 EXIT 메소드가 자동 호출이 되는데, 그때 종료값을 조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관리자 자바 보안 관리자 설정으로 해서 특정 값으로 종료하게끔 그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실습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더 이상 자세하게는 안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기 바래요. 뭐 어려운 내용도 없죠. 그 다음에 쓰레기 수집기 가비지 컬렉터, 여기서는 GC라고 우리가 되어져 있는 메소드입니다. 이건 여러 번 설명했죠. 가비지 컬렉터. 그래서 메모리를 그 JVM이 알아서 자동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모자란다 혹은 CPU가 한가하다 그런 경우에 이 가비지 컬렉터를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는 객체를 제거를 해서 메모리 그 여유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마이카, 뉴카가 있었죠. 근데 그 변수 마이카에 널을 대입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 마이카는 객체 번지를 잃게 되죠. 그러니까 그 순간 너를 수정하는 순간 이 마이카 객체는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비지 컬렉터로 수거를 해서 메모리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되는데요. 그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시스템.gc 메소드를 우리가 호출을 하면은요, 쓰레기 수집계가 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하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다오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래 짬나면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시각 읽기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current time, millis, nano time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리세컨드 이거 1000분의 1초죠. 혹은 나노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9승초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long 값으로 이렇게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long time equal system.current time millis 하면은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1000분의 1초 단위로 해서 그 프로그램 실행 소요 시간을 구할 때 이용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프로퍼티, 그 get 프로퍼티입니다. 그래서 그 JVM이 시작될 때 자동 설정되는 시스템의 속성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자바 프로그램 운영 체제의 종류, 자바 프로그램을 시행시킨 사용자의 ID, JVM의 버전, 파일 경로 구분자, 이런 다양한 값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system.get property하고 string key 있죠. 키 여기 보면 자바 버전이니 자바 버전이 뭐냐, java.home, 자바가 설치된 경로가 뭐냐, os.name, 그 윈도우 운영 체제가 뭐냐, 이런 등등 유저네임 이런 것들 받아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스트링 값으로 이렇게 저장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get env입니다. get environment죠. 환경 변수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운영 체제가 적용하는 환경 변수의 값들을 읽어와서 그거를 이제 문자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의 이름과 값으로 관리되는 문자열 정보입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는 이제 프로그램상의 변수가 아니에요. 운영 체제에서 이름과 값으로 관리되는 문자열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수는요, 운영 체제가 설치될 때 기본적인 내용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계열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환경 변수 대화 상자를 또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환경 변수 이게 윈도우 7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윈도우 10도 거의 유사한 거의 똑같은 녀석이 나오죠. 요 밑에 요거는 제어판 요것도 여러분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수를 읽어와서 그렇죠? 그래서 system.env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 하면은 환경 변수를 리턴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바는요,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의 그 메타데이터를 java.language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타데이터라는 건요, 클래스의 이름, 생성자 정보, 필드 정보, 메소드 정보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메타데이터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딴 데서도 쓰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진은 여러분들 이제 그냥 그 말 그대로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이 녀석에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한 카메라가 어디 거냐, 그쵸? 뭐냐, 그 그림 사이즈, 그 다음에 GPS 정보도 들어가 있고요. 어느
언제 어디서 무슨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찍었느냐. 그 다음에 그때 카메라 노출 정도 뭐 이런 것들까지 자동으로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그러죠.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 메타 정보다 그러면은 이게 그 생성자 정보, 필드 정보, 메소드 정보들이 이제 그 메타데이터로 여기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 객체 얻기, get 클래스 혹은 for name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클래스 객체를 얻으려면은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get 클래스 메소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앞에서 공부했죠. 최상의 클래스죠. 그래서 모든 클래스에서 get 클래스를 우리가 호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클래즈하고 클래스 for name 하고 스트링 클래스 name 이렇게 됐죠. get 그래서 그 get 클래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해당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했을 때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for name 메소드는요, 매개값으로 주어진 클래스를 찾지 못하면요,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을 발생하기 때문에 또 예외 처리가 또 필요합니다. 또 주의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게 순서가. 그래서 그 클래스는요, 생성자를 감추고 있어서 new 연산자로 우리가 객체를 만들 수 없고, 정적 메시지는 for name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for name 메소드는 클래스 전체 이름 패키지가 포함된 거를 매개값으로 먹고 클래스 객체를 리턴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플렉션이죠. get declared constructor, 뭐 get declared field, get declared method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클래스 객체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의 생성자, 필드, 메소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리플렉션, 반사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get declared constructor, get declared field, get declared method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각각 그 constructor 배열, field 배열, method 배열을 리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java.lang.reflect 패키지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동적 객체 생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 객체를 이용하면은요, 우리가 new 연산자를 이용하지 않아도 동적으로 객체를 우리가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클래즈하고 클래스 for name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요게 그 액션이죠. 이런 식으로 돼서 그 for name 메소드로 클래스 객체를 얻은 다음에 new instance 요거 있죠? new instance 요거로 메소드를 호출하면 오브젝트 타입의 객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ew instance 메소드는요, 기본 생성자를 이제 호출하기 때문에 클래스에 반드시 기본 생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 7절 스트링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습 부분들 해보기 바래요. 그래서 그 스트링 우리 그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열을 생성하는 방법, 추출, 비교, 찾기, 분리, 변환하는 여러 가지 그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스트링 생성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에서 문자열은요, 자바.랭 패키지에 스트링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우리가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링 객체로 문자열 리터럴은요, 스트링 객체로 자동 생성이 되지만 스트링 객체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직접 스트링 객체를 생성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바이트 배열을 이제 문자열로 변화하는 생성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배열 전체를 이제 스트링 객체로 생성하는 그 소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str은 new string 하고 이렇게 스트링 객체를 여기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이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요게 바로 배열 전체를 스트링 객체로 생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offset 인덱스 윈치로부터 랭스계만큼 스트링 객체를 생성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냥 new string 바이트 한 다음에 offset 랭스 이렇게 정수형을 넣어주면은 그 offset 인덱스 위치부터 n개만큼 랭스개만큼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주는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트 배열을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거는 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력 내용 보면은 hello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 입력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엔터 키가 이렇게 눌러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H를 누르면 72를 우리가 보내고 소문자 2를 보내면 102를 보내고 이렇게 됩니다. 엔터 키 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키보드로부터는 바이트별을 이제 문자열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해주는 모습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턴을 눌렀다 그러면 hello carriage return 플러스 라이피드 그렇죠. 그 백슬러시 R하고 백슬러시 N의 코드가 저장이 된다.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7바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랭스는요 7을 리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은요 2바이트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트 수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주의해야겠죠. 자, 스트링에 관련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정 위치에 문자를 반환하는 거. 그 다음에 equals, 그렇죠. 이거 앞에서 공부한 거죠. get byte, 그래서 바이트로 리턴하는 거. get byte, 요거 주어진 문자 셋으로 인코딩한 바이트를 리턴하라. 뭐 이런 것들을 쭉 그 사용 빈도가 높은 메소드들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to lower, to upper 이거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소문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변환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트림 하면은 공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공백을 앞뒤 공백을 제거한 문자를 리턴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자 추출을 하면 차앳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서브젝트라고 자바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차 밸류, 요 차 밸류를 받아오는데 서브젝트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자바 프로그래밍은 그래서 차.앳의 3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제로 보면 뭐 0부터 시작하니까 네 번째이네.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푸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걸 어디다 차 밸류에다 저장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문자열 비교. 요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퀄을 쓰면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앞에서 이미 했죠. 자, 그 다음에 get byte는 우리 바이트 배열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로 이제 문자열을 우리가 전송하거나 문자열을 이제 암호화할 때 그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이제 변환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이제 바이트 배열로 변환하는 메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getByte하고 그렇죠? getByte 메소드는요. 그 시스템의 기본 문자 셋으로 인코딩된 바이트 배열을 리턴합니다. 근데 특정 문자 셋으로 인코딩한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인코딩한 녀석을 넣어서 이렇게 문자열 getByte하고 UTF-8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 try catch 게 있죠. 그래서 요게 안 되면은 예외 처리 이걸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UC-KR은요, getByte로 하면은 알파벳은 1바이트, 한글은 2바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UTF-8은요, 알파벳은 1바이트, 한글은 3바이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건 좀 둘이 차이점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클래스 계속해서 우리 문자열 찾기에서 인덱스 오브죠. 그래서 그 매개 값으로 주어진 문자열이 시작되는 인덱스를 우리가 리턴한다. 그리고 주어진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1을 리턴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서브젝트잖아요. 서브젝트라는 그 스트링 문자열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젝트.index 인덱스 오브하고 프로그래밍 하면은 프로그램이 여기 그 문자열이 시작된 인덱스가 3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문자열의 길이 하는 거는 length입니다. 그래서 subject.length 이렇게 하면은 공백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총 8문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보는 거는 이제 문자열 대체입니다. 리플레이스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매개값인 문자열을 찾아서 두 번째 매개값은 문자열로 대체하고, 그래서 그 대치된 녀석을 이제 새로운 문자열이 생겼죠. 그거를 이제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old str은 이제 자바 프로그램인데 그 old str에서 리플레이스를 하라. 그래서 자바를 그 한글 자바를 영어 자바로 바꿔라. 그래서 이걸 new str로 리턴을 받아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다른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 한글 자바 프로그램, 영어 자바 프로그램, 이게 다른 그 힘 영역에서 다른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잘라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브 스트링이죠. 그래서 이게 시작 인덱스하고 끝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사이에 문자열을 추출하는 거고요. 하나만 있으면은 이건 시작 인덱스예요. 그래서 주어진 인덱스 그 시작서부터 끝까지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링 SSN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SSN.substring 0인과 6 그러면 시작서부터 6까지니까 880815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 7이 있다 그러면 7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요것만 끝까지 시작 6이 시작이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 1, 2, 3, 4, 5, 6, 7이 리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 변경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 lower case 하고 to upper class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을 받고 오리지널 to lower case 하면은 소문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to upper 하면 upper case 하면은 대문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리지널 있고 그 로우 케이스라는 그 문자열은 소문자가 됐죠. 그 다음에 어퍼 클래스는 전부 대문자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의 앞뒤로 공백이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 트림합니다. old str 점 트림 해주면은 요거를 이제 잘라내 앞뒤 공백을 잘라내주고 그 트림이 말 그대로 다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백이 앞뒤로 다 없는 자바 프로그래밍이 new str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변화입니다. 그래서 기본 타입의 값을 이제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value of 이렇게 우리가 하죠.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에는요 매개 변수의 타입별로 value of 메소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오버라이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불리한 인트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열 변환을 해서 기본 타입의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스트링 토크나이저입니다. 이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특정 구분자 우리가 딜리미터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특정 구분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구분자를 기준으로 부분 문자열을 이렇게 잘라서 분리해낼 때 이게 스트링의 스프리트를 이용하거나 혹은 java.util 패키지의 스트링 토크나이저 클래스를 이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리트는 이게 정규 표현식을 우리가 구분자로 해서 부분 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배열에 저장하고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트링 토크나이저는 문자로 우리가 구분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홍길동, N, 이수홍, 박연수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텍스트 스프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nd 점 그쵸? 마침표 이런 걸로 따로 추출해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end 기호, 쉼표, 따옴표, 대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게 홍길동, 이수홍, 박연수, 김자바, 최명호 이것들 우리가 이제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습도 당연히 해봐야죠.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 스트링 토크나이저는 이 토큰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어떤 말 그대로 구분해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토크나이저를 기준으로 그렇죠? 여기 보면은 스트링 텍스트 홍길동 슬래시 이송 슬래시 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슬래시가 토크나이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저로 우리가 잘라서 부분 홍길동, 이송, 박연수를 우리가 이제 그 ST라고 하는 문자열로 잘라서 구분돼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트링 토크나이저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분 문자열을 우리가 분리를 아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 토큰 수, 남아있는 토큰 수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토큰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513페이지 있죠. 교과서에 이거 여러분들 실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트링 버퍼, 스트링 빌더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자열을 저장하는 스트링은요, 내부의 문자열을 수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리플레이스 있잖아요. 그걸 쓰면은 문자열 내부를 바꿔서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자를 리턴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객체를 우리가 플러스 해주면은 이게 문자열 결합 연산잖아요. 그래서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문자열이 이제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링 데이터 ABC 그 다음에
데이터 플러스는 AB DEF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C, DEF라는 그 주소는 똑같은데 새로운 객체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있던 이 녀석은 이제 안 쓰는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는 뭐 생각 안 하지만 당연히 이게 원래 객체가 덮어쓰기 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덮어쓰기 안 하고 새로 되는 겁니다. 그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저 스트링 2 버퍼 요거를 보면은 버퍼가 뭔지는 알죠? 이게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우리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자열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버퍼 내부에서 이제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 작업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스트링 버퍼, 스트링 빌더 클래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일 스레드에서는 스트링 빌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는 스트링 버퍼를 우리가 이용을 한다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 표현식과 패턴 클래스입니다. 정규 클래스는요, 문자열이 정해져 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전화번호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검증해야 되겠죠. 그때는 정규 표현식과 비교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우리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은요, 이거는 그 API에서 java.util. regx.pattern 클래스를 찾아서 summary of regular expression construct를 참조하면 됩니다. 근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꼼꼼하게 읽어 봐야 됩니다. 하여간 정규 표현식은요, 문자 또는 숫자 기호와 반복 기호가 결합된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아래 여기 보면은 그 정규 표현식을 작성하는데 알아둬야 될 기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한 개의 문자, 대괄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백슬러시 D 한 개의 숫자, 그렇죠. 그 다음에 백슬러시 S 하면은 공백, 백슬러시 W 하면은 한 개의 알파벳 또는 한 개의 숫자, 그 다음에 물음표 하면은 없음, 스타 하면은 없음 또는 한 개 이상, 플러스 하면은 무조건 한 개 이상, 그 다음에 그 물결가로 n 하면은 정확하게 n개, 뭐, 그 다음에 그 물결가로 n 콤마 하면은 최소한 n개,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규 표현식이라고 우리가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규 표현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우리가 그 white@naver.com이라는 그 이메일인데요. 이걸 정규 표현식을 쓰면은 백슬러시 하고 W죠. W하고 플러스 H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닷컴이 또 있으니까 점이 또 있어야 되겠죠. 이런 그래서 백슬러시 W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 우리 골뱅이라고 부르는 H죠.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한 개 이상의 알파벳 또는 숫자가 있는 거고 H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슬러시 W 플러스 하면 한 개 이상의 알파벳 또는 숫자가 있어야 되고, 백슬러시 점이 있으면 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백슬러시 W 플러스면 한 개 이상의 알파벳 숫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정규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white@naver.com 같은 이메일만 정규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패턴 클래스는요,
그 정규 표현식으로 문자열을 검증해내는 방법을 볼 때 그 java.util.r 리글엑스 패턴 클래스의 매치스라는 메소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매개 값은요, 매치스의 첫 번째 매개 값은 정규 표현식이고 두 번째 매개 값은 검증할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 후의 결과가 부일이냐 아니로,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519페이지에 여러분들 이제 한번 실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1-11, 11자 어레이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클래스는 우리가 이제 배열 조작 기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앞에 어레이 배열 조작을 해보면은 배열의 복사, 항목 정렬, 항목 검색 같은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비열 복사는요, 시스템.array copy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array 클래스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항목 정렬, 항목 검색, 항목 비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쭉 들어가는 게 바이너리 서치, copy of, deep equals, fill, 이런 거, sort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제공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역시 어레이를 가지고 우리 작업할 때 아주 편리한 메소드들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우리가 복사할 필요도 있죠. 그래서 copy of를 사용합니다. arrays copy of는 원본 배열이고 복사할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복사할 길이는요, 원본 배열의 길이보다 커도 됩니다. 이게 타겟 배열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RR1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ARR2를 보면 ARR1 있고 ARR1의 랭스를 이렇게 해주면은, 그렇죠? 그 어레이 커피를 사용해서 하면은 그대로 ARR2라고 하는 복사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커피 오브 레인지를 해주면은 그게 원본 배열에다가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를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복사를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배열에 있어서 배열의 그 항목을 우리가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어레이스 이퀄입니다. 그래서 배열과 배열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1차 항목의 값만 비교하고 deep equal 하잖아요. 그러면 중첩된 배열의 항목까지도 다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deep equal을 해야 제대로 된 배열을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항목, 배열 항목 정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arrays sort 하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당연히 이제 비교가 가능해야 되겠죠. comparable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열 항목 검색은 이제 array sort로 먼저 정렬하고, 그 다음에 arrays.binary search로 메소드로 우리가 그 특정 항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포장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포장을 랩한다고 그러잖아요. 래퍼.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녀석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기본 타입 있죠? 바이트, 차, 숏, 인트, 롱, 플로트, 더블, 불리한 값을 그 내부에 두고 그거 포장하는 객체를 우리가 포장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기본 타입의 값은 외부에서 우리가 저장이 불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 옮겼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포장하는 객체를 이제 박스로 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10
들어가고 부일리안의 추르도 들어가고 3.14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본 타입의 값은 그 외부에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부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포장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장 객체는 이제 java.lang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기본 그 타입에 대응되는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타입이 이렇게 바이트면은 대문자 바이트, 차 타입이면 대문자 캐릭터, 그 다음에 소문자 숏이면 대문자 숏, 그 소문자 인트면 대문자 인테저 이런 식으로 앞자가 대문자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포장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박싱과 언박싱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제 저 박싱데이라고 알아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그 크리스마스 미국 사람들 이제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스에 싸서 이제 선물을 하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재고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고 또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박싱데이라고 해서 그 남은 재고를 떨어서 팔아버리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박싱데이 때 또 노리고 가는 그 미국 사람들이 또 되게 많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의 박싱은 이제 그 기본 타입의 값을 포장 객체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박싱이라고 하고, 반대로 포장 객체에서 기본 타입의 값을 얻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언박싱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8개의 녀석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바이트 기본 타입의 값을 줄 경우 이렇게 바이트, 그다음에 문자열을 줄 경우에는 이렇게 바이트 오브젝트 이퀄 뉴 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바이트 오브젝트 뉴 바이트 하고 그냥 10인데 문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따옴표 1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short 오브젝트 뉴 short 하고 100 하잖아요. 그러면 문자 이런 경우에 이게 그 따옴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비제가 바로 포장 객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박싱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생성자를 이용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integer obj equal integer value of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생성자를 이용하지 않고 각 포장 클래스마다 가지고 있는 정적 value of 메소드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는요, 포장 클래스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 타입 플러스 밸류 메소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브제가 이제 우리가 박싱된 객체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obj 점 바이트잖아요. 바이트 타입은 바이트 밸류. 그 둘 사이에 점이 없죠. 그렇죠? 인트면은 obj 점 인트 대문자 밸류 이렇게 하면은 그 각 포장 클래스마다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이제 호출해서 값을 주게 되겠죠. 이것도 한번 실습을 여러분들 해보기 바랍니다. 자, 자동 박싱하고 자동 그 언박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 박싱은요, 그 포장 클래스 타입에 기본값이 대입을 하면은 자동 박싱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인테저하고 obj 이퀄 100 하면 자동 박싱이 된 거죠. 100이 정수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여기 그 리스트 애드 하고 2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리스트가 요게 뭡니까? 그
new array 리스트잖아요. 그리고 정수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동 박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동 언박싱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int values 1 equal object 하면은 오브젝트가 박싱된 객체잖아요. 거기서 언박싱이 돼서 정수값이 나와서 그 일테면 여기 100이죠. 그 100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obj 플러스 100 하면 value 2에는 이제 얼마니까 200이 들어가겠죠. 이것도 자동 언박싱이 되겠습니다. 자동 박싱, 언박싱 뭐 이거 당연히 그 기본 타입과 맞으면은 뭐 자동 박싱, 언박싱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열을 기본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클래스에 우리가 이제 주요 용도는요, 기본 타입의 값을 이제 박싱해서 포장 객체로 만드는 건데요. 문자열을 이제 기본 타입으로 변환할 때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포장 글에서는 파스 플러스 기본 타입명으로 되어 있는 스태틱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메소드는요, 문자열을 우리가 이제 매개 값으로 받아서 기본 타입 값으로 이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파스 플러스 기본 타입 하면 정적 메소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바이트 점 파스 바이트하고 10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이제 num의 바이트 타입으로 저장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short 대문자 short입니다. short 점 pass short 100 하면은 이 그 short 타입의 정수 100이 num num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기본 타입 값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포장된 객체가 있어서 그 객체 내부의 값을 또 비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이퀄이나 그 not 이퀄 느낌표 이퀄이죠. 이 연산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언박싱해서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퀄스 네 메소드로 사용을 해서 값을 꼭 비교해야 된다는 거 유념하기 바랍니다. 자, 레퍼메스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14번째 매스하고 랜덤 클래스입니다. 이것도 우리 이미 그 수학하고 랜덤 넘버 발생할 때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수학 계산에 사용되는 녀석이죠. ABS는 우리 이제 절대값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C이 이제 그 올림이고, 플로우는 그 버림이고, 그쵸? 그 다음에 그 뭐 라운드가 반올림 하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맥스가 최대값, 민이 최소값, 뭐 그 다음에 랜덤이 랜덤값 변환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꼭 뭡니까? 대문자 매스.랜덤 하면은 그 랜덤 값을 발생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각종 이제 수학 함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 클래스는요, 이제 불리안, 인트, 롱, 뭐 더블 이런 랜덤 넘버 난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잣값이 우리가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잣값이 같으면은 같은 난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할 때만 시드를 보통 그때의 그 뭐 시간 있죠. 그때 날짜 시간 이거를 해서 시드로 해서 랜덤 넘버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그 랜덤 넘버 클래스가 제공하는 랜덤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불리안, 뭐 넥스트 더블, 넥스트 인트 하면은 각각 더블 타입의 난수, 정수 타입의 난수를 이제 리턴을 받아오는 거를 이렇게 그 메소드들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데이트하고 칼렌더 클래스입니다. 이게 14번째가 되겠네요.
데이터 클래스는 날짜를 표현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의외로 그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죠. 그래서 시스템에 날짜와 시간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와 칼렌더 클래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 java.util 패키지에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date now equal new date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현재의 그 시간 날짜가 되겠죠. 그렇죠. 날짜 정보를 이제 객체조 사이에서 이제 주고받을 때도 우리가 사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칼렌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이제 추상한 추생 클래스가 이렇게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OS가 이제 설정된 시간대 기준의 칼렌더 객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포맷이죠. 그래서 이게 숫자와 날짜를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문자일로 변환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뭐 데시말 포맷, 그 다음에 심플 데이트 포맷 이런 식으로 해주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 포맷 클래스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날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16에. 그 다음에 16절 java.time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게 자바파에 추가된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API가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조작하거나 혹은 비교하는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기존의 데이트하고 칼렌더는요, 조작, 비교 기능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자바타임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java.time 이 패키지인데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핵심 API인 로컬 데이트, 로컬 타임 뭐 이런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바 타임 크로노면은 그 ISO 8601에 정의된 달력 시스템 위에 여러 달력 시스템을 그 사용하자 할 때 필요한 API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타임 존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맷하는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와 시간 객체를 생성하는데요.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는 5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로컬 데이트, 그때 그 지역의 날짜 클래스가 되고요. 로컬 타임, 그 지역의 로컬 시간 클래스죠. 그 로컬 데이트 타임, 로컬 날짜와 시간 클래스가 있는 겁니다. 데이트하고 타임이 합쳐진 거죠. 존 데이터 타임, 특정 타임 존이죠.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동네의 타임 존이죠. 그 다음에 인스턴트, 특정 시점에서 타임 스탬프 클래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날짜와 시간에 대한 정보 얻기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데이터에 보면 get year, 뭐 연을 얻어오는 거, get month, 뭐 이게 그 달을 얻어오는 거, get day of year, 뭐 1년에 몇 번째 일이냐, 뭐 get day of month, 그 월에 몇 번째 일이냐, 뭐 이런 것들도 다 얻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도 조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빼기하고 더하기도 가능하다. 이게 java.time 패키지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변경하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날짜를 또 리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객체를 한번 보고 이번 해의 첫일, 뭐 이번 해의 마지막 일, 뭐 다음 해의 첫일, 마지막 일, 뭐 이런 등등의 그 상대적인 날짜를 이제 리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비교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리어드와 듀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년, 달, 일의 양을 나타내는 날짜 기준 클래스가 되고요. 듀레이션은 시분, 초, 나노초 양을 나타내는 시간 기준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와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그 파싱
메소드를 보면은 그 상황에 맞는 포맷 변환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포매팅 메소드도 그 날짜와 시간을 포매팅된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그 11장 API는요, 뭐 그 시간 관계상 실습을 다 뺐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 알아서 그 실습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그 메소드가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메소드가 있는 걸 모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바를 사용할 때, 그렇죠? 그래서 수시로 봐야 되고요. 이 책의 좋은 점이라 그럴까 한 점이 다른 책에선 이 API 클래스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바를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그 API 도큐멘터를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 책이 11장을 보면은 API의 여러 가지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서적으로도 이게 11장의 가치가 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슬라이드에 기말고사 공지가 있습니다. 또 잘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는 11장의 그 확인 문제 9번이죠. 예, 그래서 1에서부터 100까지 숫자를 통문자열로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이퀄 연산자를 이용하여 이렇게 100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 한번 보기 바랍니다. 문자열도 대부분 프로그램도 대부분 짧고 빈칸만 여러분들이 몇 줄을 채워 놓으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자,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기말고사 기간이 12월 15일서부터 12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강의니까 월요일 날 우리 수업 시간이 오후에 있었죠.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3시 10분입니다. 그리고 범위는 7장 상속에서부터 1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중간고사 때 다 했죠. 예, 그래서 그 스캔해서 이름 낼 때 홍길동 1, 홍길동 2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1시 10분 내가 이메일 접수 시간 기준입니다. 내 지메일로 요 지메일로 여러분들이 보내고요. 내 지메일로 봐서 11시 10분이 넘어서 접수된 답은 그러니까 11시 11분 그 이후 거죠. 그거는 0점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중간고사 봐서 알지만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1시간 이내에 다 할 수 있는 문제의 양을 내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